내가 정말 로또 1등인 거야. 이젠 다 필요 없어. 꼭 복수할 거야. 퇴직을 하면 자유가 올 줄 알았어요. 40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며 제 몸은 매일같이 시계처럼 움직였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보고서를 들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야근도 당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켜낸 35년의 결실이 뭐였을까요? 집에 돌아온 저는 더 이상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쓸모없는 늙은이가 보일 뿐이었어요. 아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만 있겠네. 앞으로 뭐 할 건데?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날부터 제 삶은 매 순간 구박으로 채워졌습니다. 이게 청소라고 한 거야? 먼지가 그대로인데? 누가 이렇게 개래? 돈은 왜 이렇게 많이 써?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칭찬은 없었어요. 오직 구박, 오직 무시뿐이었어요. 어느 날 아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연금만 축내지 말고 경비원 자리라도 알아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젠 돈을 못 버는 기계 취급이라니요. 결국 저는 이혼당했습니다. 40년 함께한 결혼 생활은 단 한 장의 서류로 끝났어요. 남은 건 작은 원룸의 전등 불빛과 냉장고 안에 있는 라면 몇 개, 그리고 매주 사던 로또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로또 용지를 들고 있었어요. 작은 종이 한 장. 하지만 손끝은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심장도 미친 듯이 뛰었고요. 그리고 운명의 숫자가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라디오입니다. 시작부터 가슴이 무겁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해온 사람이 퇴직과 동시에 존중을 잃는 순간, 그 서러움은 누구라도 버티기 힘들겠지요. 존중 없는 노후라는 말이 가슴에 박힙니다. 오늘의 사연을 들으면서 나의 노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72 김종수라고 합니다. 퇴직 이후 겪은 저희 기막힌 이야기 좀 들어봐 주세요. 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었습니다. 퇴직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 쉽게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신문을 펼치고 커피를 마시며 창가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느꼈어요. 그런데 아내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할 일도 없으면서 아침부터 빈둥거리네. 그 말 한마디가 제 하루의 시작을 무너뜨렸어요. 저는 애써 무시하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청소기를 잡고 빨래를 개고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칭찬이 아니라 구박이었어요. 빨래를 접으면 이게 뭐냐 다시 해. 청소기를 돌리면 먼지가 그대로네. 눈이 이젠 침침해서 안 보여. 장을 보고 오면 돈만 펑펑 쓰고 아무것도 몰라. 그럴 때마다 제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손길이 닿는 모든 곳이 아내의 비난으로 더럽혀지는 듯했어요. 아내는 집 밖에서 활짝 웃었어요. 친구들과 카페, 여행, 쇼핑,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들 속에 아내는 햇살처럼 환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는 단 한 번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용기 내어 물은 날, 아내는 차갑게 잘라 말했어요. 여자들끼리 노는데 당신은 빠져. 그 말은 제 숨결을 막아버렸습니다. 아내의 세상에서 저는 이미 지워진 존재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상황은 더 비참했어요.
아내는 삼시세끼를 차리기 지겹다며 이제 당신이나 알아서 먹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라면을 끓였어요. 끓는 물 위로 피어오르는 김. 그 속에서 제 인생의 허망함이 번져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다시 비웃었어요. 혼자만 입 채워서 좋겠다. 가족은 생각도 안 하지. 젓가락이 제 손에서 떨어졌어요. 라면 국물이 튀며 손등에 뜨거운 통증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건 모멸감이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대놓고 말했어요. 연금만 축내지 말고 경비원 자리라도 알아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나가서 돈 벌어. 그 말은 제 가슴을 산산이 부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였습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버려지는 것처럼 저 역시 그렇게 취급받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날은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딸과 사위, 손주가 찾아와 오랜만에 함께 식사했습니다. 식탁 위의 불빛은 따뜻했지만 아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얘들아, 너희 아버지 요즘 뭐 하는 줄 아니? 연금만 축내며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 그 순간 숟가락 소리가 멈췄어요. 딸은 고개를 숙였고 손주는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일 안 해요? 저는 웃어보려 했지만 얼굴 근육은 굳어버렸어요.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히 살아왔는데 그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아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잖아.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는데 뭐. 그 말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칼날이었어요. 그날 밤 불 꺼진 방에서 저는 천장을 보며 깊이 깨달았어요. 나는 아내에게 남편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도 아니다. 나는 그저 연금 통장을 든 늙은 기계일 뿐이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살다 죽을 수는 없다. 그 결심이 서서히 피어올랐어요. 불빛 하나 없는 방 안에서 제 숨결만 거칠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의 결심 이후 이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집에서 쫓겨나듯 나와서 저는 원룸 하나를 얻어 들어갔습니다. 낡은 전등이 달린 방, 불빛은 희미했고 방 안은 숨조차 답답했어요. 아내와 자식들에게 버려진 기계처럼 저는 그 안에 던져진 쓰레기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냉장고엔 물 몇 병, 라면 몇 봉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밤마다 혼자 술을 마셨어요. 손끝이 시리고 숨결이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대답은 뻔했어요. 아버지, 우리도 사는 게 빠듯해요. 알아서 하셔야죠. 그 말이 차갑게 제 귀를 때렸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절망 속에서 제가 붙잡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로또였습니다. 편의점 불빛 아래 저는 습관처럼 종이 한 장을 샀습니다. 처음엔 그냥 술김에 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종이가 제 유일한 희망이 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숨결을 고르며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늘 허무하게 끝났지만 그 순간만큼은 심장이 뛰었어요.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이 한 장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자존심도, 가정도, 명예도 다 잃었는데 남은 건 단 하나, 운명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있다가 밤이 되어 텔레비전 불빛 앞에 앉았어요. 진행자가 로또 번호를 불렀습니다. 하나, 둘, 셋. 제 눈이 흔들렸습니다. 숨이 막히듯 거칠어졌습니다. 내 손끝이 떨렸어요.
첫 번째 번호가 맞았어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리고 마지막 번호까지. 저는 멍하니 종이를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차고 심장이 폭발할 듯 뛰었어요. 이게 진짜인가? 작은 원룸, 형광등, 불빛 아래. 저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체온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는 나만의 체온. 다음 날 은행 창구 앞에 앉은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당첨금이 입금 처리됩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억울함, 분노, 모멸감, 모든 게 뒤엉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십억이 제 계좌에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인생이 뒤집혔어요. 이제는 구박받던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돈을 가진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동안 차갑던 자식들이 갑자기 따뜻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아버지 혼자 계셔서 걱정돼요. 그 목소리들이 제 귓가를 간질거렸어요. 심지어 이혼한 아내까지 연락을 해왔습니다. 당신 요즘 어떻게 지내? 내가 너무 했었지. 그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 체온은 진심이 아니라 돈의 냄새라는 거요. 불빛처럼 몰려드는 가족들, 숨결마저 따뜻해 보였지만 그 속에 담긴 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돈이 있는 저에게 손길을 뻗고 있었습니다. 로또 당첨 소식은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어쩐지 세상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은행 창구에서 내 이름을 불렀던 직원의 눈빛, 동네 편의점 주인의 수군거림, 어느새 소문은 아내와 자식 귀까지 흘러들어갔겠지요. 며칠 전만 해도 조용하던 전화기가 이제는 하루에도 수십 번 벨이 울렸습니다. 딸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도 힘들어요. 잠깐만 도와주시면. 아들은 한껏 낮춘 톤으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예전처럼 우리 같이 식사 한번 해요. 저는 휴대폰 불빛을 바라보며 묘한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 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돈이 만든 불빛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아내였어요. 냉정히 이혼 도장을 찍고 뒤돌아서던 그 여자가 어느 날 불쑥 제 원룸 앞에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진한 화장. 하지만 목소리는 애써 낮추어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너무 했어. 다시 생각해보니 당신 없이는. 그 말 끝에 아내의 손길이 제 팔에 닿았어요. 낯설 만큼 부드럽고 오래된 체온이 스며왔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흔들렸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세월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그래도 너의 아내 아니었느냐? 하지만 동시에 밤마다 머릿속을 떠다니던 아내의 독설이 떠올랐습니다. 연금만 축내는 기계, 빈둥거리는 늙은이. 저는 웃으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눈빛 속에서 돈의 그림자를 보았어요. 며칠 뒤 자식들이 모여 저녁을 하자고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화려한 불빛이 번쩍였고 딸은 술잔을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효도할게요. 그동안 서운하셨죠? 다 잊으세요. 아들은 제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제 손등을 잡았어요.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저는 그 속에서 차갑게 반짝이는 욕망을 보았어요. 그 손길은 아버지를 잡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계좌를 잡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이어질수록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돈으로 흘러갔어요. 딸은 집 대출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은 사업 확장 얘기를 꺼냈고요.
아내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은 가족끼리 같이 관리하는 게 맞잖아. 당신 혼자 다뤄서는 불안하지. 그 순간 식탁 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술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들을 바라봤어요. 딸의 웃음, 아들의 고개 끄덕임, 아내의 초조한 숨결. 그 속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돈을 탐내는 낯선 무리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구나. 아니, 바꾼 게 아니라 드러내는구나. 밤이 깊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에 켜진 가로등 불빛은 이상하게 눈부셨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저는 똑똑히 느꼈습니다. 이제 전세는 역전되었다는 걸. 무시당하던 늙은이가 이제는 가족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대상이 되었다는 걸.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 순간조차 제 가슴은 뜨겁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손길도 자식들의 웃음도 모두 돈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그 냄새가 제 숨결을 막아왔습니다. 이 돈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그날 밤 원룸 불빛 아래 앉아 저는 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숨결은 자유를 향한 첫걸음 같았어요. 그날 이후 가족들의 태도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습니다. 딸은 매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아들은 술자리를 만들며 제 옆에 붙었습니다. 심지어 이혼한 아내까지 친구들에게 제 이야기를 은근히 자랑하며 다시 합치자고 들이댔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웃음, 손길, 눈빛은 모두 돈의 껍데기라는 걸. 저는 그들의 진짜 욕심을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식탁 위엔 고급 요리를 차려두었습니다. 불빛은 화려했고 잔이 오가며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딸은 슬쩍 제 옆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집 대출 이자가 너무 버거워요. 아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사업 자금만 조금 보태주시면 금방 불려서 돌려드릴게요. 아내는 잔을 내려놓고 덧붙였습니다. 이젠 우리 다시 가족으로 살아야지. 돈이 많으면 같이 써야지. 혼자 쓰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 순간 저는 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 나도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내 재산을 다 나눠주려고 한다. 식탁 위가 술렁였습니다. 딸의 눈이 반짝였고 아들의 손길이 제 팔을 움켜쥐었어요. 아내의 입술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두가 제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지갑을 꺼내 굵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여기 내가 준비한 분배안이 있다. 다 계산해놨다. 서류 봉투 위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의 숨결은 급해졌어요. 그들의 손끝이 떨리며 봉투를 열려는 순간 저는 손바닥으로 봉투를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말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순간 모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저는 서서히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나를 어떻게 불렀는지, 어떤 취급을 했는지 기억은 하겠지? 연금만 축내는 기계, 무능한 늙은이. 그 말들을 하나도 잊지 않았다. 식탁 위 공기는 얼어붙었어요. 딸은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말없이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봉투를 들어 올려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이 안에 든 건 돈이 아니다. 내가 지난 세월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지 적어둔 기록이다. 그리고는 그대로 봉투를 찢어버렸어요. 종이 조각들이 식탁 위로 흩날리며 불빛 아래서 빛나듯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딸은 울먹이며 뭐라고 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아들은 억지로 웃으며 농담이죠. 라고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식탁 위에는 고요만 남았습니다. 잔에 남은 술이 흔들리며 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 만큼 단단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복수할 차례다. 돈은 내가 쥐고 있고 너희가 내 눈치를 봐야 한다.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있던 저는 잔뜩 찢긴 종이 조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일부러 가족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하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그들의 집착은 더 심해졌습니다. 딸은 연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힘든 거 아시잖아요. 아들은 밤마다 제 원룸 앞에 와서 기다렸어요. 아버지, 잠깐 얘기만 해요.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아내는 두 손에 반찬을 들고 찾아와 마치 오래된 연인을 다시 붙잡듯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제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돈만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끝을 보자. 저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냈습니다. 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잡고 식탁 위에 와인과 고기를 주문했습니다. 불빛은 황홀하게 번쩍였고 그들의 얼굴엔 기대와 탐욕이 가득한 듯 했어요. 잔을 들어 올리며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오늘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리하려 한다. 딸은 환하게 웃었고 아들은 주먹을 움켜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긴장된 듯 손끝을 떨었지만 입술 끝에는 얄팍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숨결이 멎는 듯했어요. 그들은 눈빛으로 서류를 탐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에는 재산 분할 계획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재산은 가족에게 주지 않는다. 끝까지 나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이들에게 나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 순간 폭발하듯 아내의 목소리가 터졌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들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잔을 탁자에 내려치며 고함을 질렀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너희들 내가 연금만 축낸다며 조롱할 땐 어디 있었냐? 라면 하나 혼자 끓여 먹는다며 비웃을 땐 어디 있었냐? 가족 앞에서 무능하다며 모욕을 줄 땐 너희 눈엔 아버지가 아니었지 않느냐?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숨결이 거칠어지고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저는 잔을 들고 천천히 입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돈은 이제부터 나를 위해 쓸 것이다. 기계에 취급받던 내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폭발했습니다. 아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흔들었고 딸은 울며 문을 향해 달려갔어요. 아들은 결국 참지 못하고 주먹을 움켜쥐었지만 저는 눈빛으로 그를 제압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 눈치를 보던 그때의 내가 아니다. 모든 게 달라졌어. 호텔 스위트룸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제 잔에 비쳐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더 이상 모욕의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복수의 불빛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대신
가슴 깊숙이 뜨거운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호텔 만찬에서 모든 걸 뒤집어 놓은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연락을 끊었고 자식들도 한동안은 차갑게 돌아섰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더 편안했습니다. 원룸을 정리하고 작은 전원주택을 얻어 이사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고 바람이 스며드는 집이었어요. 낡은 형광등 대신 따뜻한 스탠드 불빛이 제 책상 위를 비췄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저는 오랜만에 책을 펼쳤습니다. 이혼 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간이 떠올랐어요. 그 조용한 시간들이 그때의 저를 살게 했습니다. 자식들은 결국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예전처럼 대놓고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고 멀찍이 거리를 두고 다가왔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로 가족 없이 살 수 있을까? 아직도 마음 어딘가엔 상처가 남아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40년의 세월은 결코 가볍지 않았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제가 선택한 길은 옳았을까요? 가족을 밀어내고 혼자의 자유를 택한 것. 이것이 진짜 복수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외로움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연,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죠? 평생을 바쳐 일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와 구박 속에서 내몰렸다는 사연. 그러나 동시에 인생은 언제든 반전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로또라는 극적인 사건은 상징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는 누구나 자기 삶을 뒤집을 기회를 어디선가 맞닥뜨리게 되지 않을까요? 중요한 건 그 기회가 왔을 때 나를 위해 쓸 것인지, 다시 남의 눈치를 보며 허비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사연자께서는 결국 혼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노후에 필요한 건 과연 돈일까요? 존중일까요? 우리는 흔히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연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끝내 돈을 지킬 건가? 아니면 존중을 지킬 건가? 사연자처럼 혼자의 자유를 택할 수도, 다시 가족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어르신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